가기 전은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비 내리는 아침입니다. 비 좀 그만 내려라. 네. 비가 오면 제가 더 누렇게 떠 보여요. 여기 조명이 조금 약간 누런데 태양빛이 없으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눈썹은 없어 보이고 머리는 훨씬 더 벗겨져 보이는. 그래서 가끔씩 방송을 보다 현장에 오시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방송보다 실물이 더 나으시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머리털이 조금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방송으로 보시는 저의 머리털과 실제로 보는 머리털의 차이가 한 1000개쯤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아주 정말 끝도 없습니다. 정말 끝도 없이 올라와서 이게 정말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달리는데 오늘은 그냥 다 미국이 좋았어요. 미국이 좋았는데 자산시장만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물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 자산시장이 훨씬 더 좋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실물 회복이 생각보다 느려? 그래도 난 갈래. 안녕. 이게 지금 자산시장의 태도예요. 근데 실물 경기가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식시장 원래 자기 얘기를 갖고 나는 상승하는 존재야 라고 갖고 채권시장은 경기가 조금 안 좋은가? 그럼 나도 갈래 하고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지난 3주 전 정도부터 미국의 미국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채권의 가격이 떨어졌던 게 오랜만에 나타난 경기에 대한 좀 불안감 이런 것에 의해서 역시 악재를 먹고 사는 채권 시장이 반등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시장도 올랐고 위험자산인 주식시장도 올랐고 안전자산인 채권시장도 올랐고 그리고 그 달러와도 같이 오르는 트리플 강세 환 채권 주식 트리플 강세인 모습을 보여줬고 이렇게 미국만의 시장이 되어지자 원자재라든가 다른 여타 것들은 오히려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 것이 오늘 하루의 특징입니다. 끝. 네. 간단한 요약 필요하신 분은 여기까지만 듣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다우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어요. 29,100포인트, 1.59% 올랐고요. 30,000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A시장 최고가인데 오늘은 특징이 S&P 500이 많이 올랐다는 거 1.54% 올랐고 3,580. 그다음 나스닥은 0.98% 12,056포인트 올랐습니다. 러셀 2000도 0.94% 오르면서 1593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오른 업종은 업종별로 따져보면은 유틸리티가 무려 3.12% 올랐고 소재 2.23, 부동산 2.24, 커뮤니케이션 2.19%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도 오르긴 했어요. 커뮤니케이션 쪽은. 근데 부동산, 소재, 유틸리티 기존의 전통주들이 많이 올랐고 덕분에 다우지수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눈에 띄는 뉴스를 찾아보라면 역시나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길다. 네, 파우치 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3차 임상시험 준강 결과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일 경우 임상시험을 일찍 종료하고 백신을 조기 승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점이 대략 어디쯤이냐?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가 일선 주들의 10월 말 혹은 11월 초에 코로나19 백신을 보급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하나 떠오르죠? 미국 대선이 떠오릅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이거 분위기 보니까 미국 대선 전에 이 백신 나오겠구나. 백신 나오면서 기대감 한껏 고조시키고 병에 대한 경각심들은 내려놓고 병에 대한 불만도 내려놓는 이런 흐름. 기가 막히게 이 심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사람이 심리적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누가? 네, 트럼프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격차를 줄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질병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네. 제가 미국 정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고 이제 고용이 별로 안 나왔어요. ADP 전미 고용 보고서의 발표 내용을 보면 8월 민간 부분 고용은 42만 8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했잖아. 왜 증가했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상은 얼마였느냐? 100만을 훨씬 넘었다라는 것이죠. 예.
117만 명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었는데 42만 명 하니까 한 3분의 1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에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늘었으니까 주식시장은 는 것만 본 거고 채권시장은 에게만 본 거예요. 야, 이게 에게도 아니고 에게. 네. 참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이제 오늘 내용 중에서 어제 제가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내피셔를 얘기를 드렸잖아요. 뭐냐? 이제 과열, 오케이, 과열도 받아들이겠다. 과열이 낫다 차라리.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 나왔던 연방 은행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면서 나의 내피셜이 정말 이렇게나 맞았구나.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는다더니 미국 주식시장 계속 해드렸더니 이제 연준 총재들의 마음속까지 내가 독심술을 익힌 것도 아니라 속속들이 다 알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뿌듯한 아침이었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존 윌리엄슨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뉴욕은행 총재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네. 의장, 부의장, 뉴욕 연방은행 총재 아주 중요합니다. 금리 인상이 주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도 요원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2%에서 오버슈팅하는 게 현재는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버슈팅이, 이게 연방은행 총재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대단히, 오버슈팅, 인플레이션 오버슈팅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는 연방준비은행의, 그 다음 중앙은행, 각국의 중앙은행의 정체성은 뭐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인플레이션 부추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평균 물가 목표제, 이것이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를 더 잘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해서 다들 오케이예요. 지금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뿐만 아니라 그 뉴욕 총재뿐만 아니라 로레타 메스터, 그 다음에 여기는 클리브랜드고요.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총재도 평균 물가 목표제를 모두 옹호했다고 지금 연합인포맥스에서 소식을 타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했던 얘기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잘 맞췄어. 그러나 이런 거에 만족하시면 주식 못 한다는 거, 시장을 맞추려고 하는 거는 되게 부질없어요. 근데 저는 이거 시장을 맞춘 건 아니고 연은 총재들의 태도를 보려고 한 건데, 이거는 연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왜 중요한지는 에듀캐스트.com에 가서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에 보면 제가 금리가 왜 중요한지, 달러가 왜 중요한지, 그러므로 연은이 왜 중요한지,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들의 투자의 기초가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막 목에 핏대를 세우고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주식 투자를 제대로 익히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료 강의지만 그 유료 강의가 그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기초가 제대로 쓰면 시간이 짧아지고, 주식시장은 뭐가 돈이에요? 시간이 돈이에요. 예, 이 책에서도 투자의 태도에서 계속 막 얘기하지만, 투자의 태도가 잘 갖춰지면 그냥 곱하기 시간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돈 버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투자의 태도를 갖추는 것까지가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나라는 한계가 있어요. 나라는 한계. 그리고 내 과거의 행적과 삶의 근거와 삶의 그런 성공했던 스토리와 뭐 여러 가지 나의 삶에서 구축해왔던 모든 게 장애물이야. 이 장애물을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갈아엎어야만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 새로운 투자 인생. 새롭게 거듭나야만 투자 인생이 시작이 된다. 이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똑똑한 사람일수록 실패하는 확률이 높다. 여긴 진짜 웃기는 시장이야. 똑똑하고 잘난 사람 오면 그냥 박살나. 너무 많이 봤지 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다 박살나게 돼 있는 데가 여기 시장이에요. 부족하더라도 빠르게 캐치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기본이 제가 이제 educast.com에 강의를 마련해 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도 읽고 이런 것도 더 중요한데, 제가 보기엔 이게 훨씬 더 기초고 훨씬 더 필요해요. 사실은 재무제표 잘 못 읽어도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 돈을 벌고 싶으시면 공부를 이런 부분 하셔서 정통파로, 정말 정통파로, 그냥 우한 정통파로 돈 버는 법을 배우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방은행 총재들이 이렇게 발언했다는 건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에 나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걱정은 뭐냐면 영원히 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는, 이거는 위험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자각을 시켜주는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자각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너무 우리가 과하게 평가했다 하는 순간 갑자기 시장 한꺼번에 반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품은 시작됐고 거품 장세니까 거품이 어디까지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또 거품은 거칠 때는 바람 한번 세게 불면 한꺼번에 확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기업 뉴스 중에서 오늘 눈에 띄는 뉴스는 영국의 자산운용사인 베일리 기포드가 테슬라의 보유 지분을 약 한 1% 넘게 줄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테슬라는 기술주들의 전반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5.8% 하락하는 양상 보였고, 애플도 2.07% 빠졌습니다. 즉 분할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반납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뭐 적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반도체 관련 주식들을 보시면 인텔이 2.87% 올랐고, 퀄컴이 1.5% 올랐고, AMD는 오히려 2.1% 빠졌고, 엔비디아는 3.80%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어제 제가 이제 오후 시장 방송에서 삼성전자의 참 눈물겨운 파운드리 정말 버티기 뭐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아주 좋은 뉴스가 있어요. IBM이 지난번에 한번 파운드를 맡겼죠. 이번에는 누구? 네, 엔비디아가 RTX 3 시리즈, RTX 3008인가? 3008, 3009, 3007, 네, 3306인가요?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RTX 시리즈라고 역대급 꽤 커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칩 이게 상당히 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8나노 공정으로 삼성 파운드리에 맡겼습니다. 네, 삼성이 열심히 노력하니까 뭔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정말 긍정적인 뉴스고요. 이 삼성 파운드리가 잘 돌아가는 것이 한국의 투자자들한테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 밸류 체인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어마무시. 자, 파운드리가 뭐예요? 인곳을 잘라서 웨이퍼를 만들죠. 디스크 같은 거, 우리 옛날 CD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큰 건 300mm예요. CD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넣어요. 그러면 증착기에서 먼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고 증착기에서 증착과 식각 과정을 통해서 그 그림을 안착시키는 거죠. 그리고 잘 닦고 크리딩해. 그래 또 한번 도포로 디포한다고 그러는데, 디포해서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또 그려요. 그리고 또 식각하고 이렇게 해서 또 하고 또 계속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층단이 즉즉즉즉 이렇게 쌓이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이제 메모리에서 많이 봤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파운드리입니다. 그럼 파운드리에서 들어갈 게 굉장히 많겠죠. 증착기도 있어야 되고, 식각기도 있어야 되고, 거기 들어가는 액체들들, 케미칼 액체들도 있어야 되고, 그 옮겨주는 이송 장치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나중에 클리닝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나중에 검사 장비도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삼성전자 혼자 다 합니까? 아닙니다. 네, 다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주요 1차 하청업체, 2차 하청업체, 3차 하청업체 쫙 있죠.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 잘 되는 건 한국에 정말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잘 되기를 응원합니다. 어쨌든 엔비디아가 맡겼다는 건 굉장히 좋은 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웰스파고가 2.1%, 버크셔가 1.43% 올라오면서 전통주들이 좋았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와 관련이 깊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52%나 올리면서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ISM 뉴욕에 따르면 8월 뉴욕시 비즈니스 여건 지수는 53.5에서 42.9로 내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재확산 조짐이 나니까 별로 좋지는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상무부의 7월 공장제 수주 실적은 6.4%, 예상보다 6.2% 예상보다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 보였고, 8월 자동차 판매는 1,500만 대입니다. 지난해 대비해서는 11% 감소했는데 2월 이후로 판매치는 최고치다. 이제 즉 자동차도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아침 미국 시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투자의 태도가 잘 갖추어지면 정말 시간만 있으면 돈을 벌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 같은 장에서는 다 똑같아요. 지금은. 근데 진짜 실력은 하락장 이후에 나타납니다. 하락과 하락장 이후에
부의 격차가 벌어져요. 이게 사실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상승만 바라는 거는 그냥 그건 좋지 뭐, 다 같이 돈을 버는데. 근데 진짜 부자들은 미국 시장처럼 쭉 올라가는 것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게 많을 때 훨씬 더 많이 적층해서 봅니다. 벌고 피하고 벌고 피하고 벌고 피하고 이렇게 되면 쭉쭉쭉 늘려서 먹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되시나요? 네, 실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제가 지금 막 내 계좌가 수익이 나고 좋다 해서 막 이렇게 교만해 주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그냥 상승장에만 먹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잘 극복하면서 계속 먹는 그런 데가 진짜 실력 있는 고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수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잘 인식하고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포카페이스로 내 계좌가 아무리 불어나도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고 항상 뭐랄까 조근한 자세로 시장을 대하시는 하루 되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네, 좋은 결과치를 기대하면서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